네, 이번 시간은 이미지의 풍선 도움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에 넣어줬을 때 이미지에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뜨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HTML 만들고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저장부터 하라 그랬죠. 파일에 세이브. 자, 해서 이번에는 챕터 4라고 저장을 할게요. 챕터 5죠. 챕터 5라고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그냥 디자인 뷰에서 한번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뷰 선택하시고 커먼 탭 메뉴에 이미지 클릭. 자, 여기서 cat gif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면 요런 게 뜨는데, 여기 자, Ultimated Tex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고양이. 네, 고양이는 아니지만요. 전 이걸 고양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네, 나름 귀염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자, 이미지 선택하고 나서, 클릭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경로 나오죠? 이미지 위드 값, 하이트 값 나오죠? 그 다음에 Alt, 여기에 고양이라고 써있죠? 자, 코드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들어와 있고요. Alt라는 부분에 이렇게 고양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장 F12에서, 자, 이렇게 띄워보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고양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제 거 익스플로어는 버전이 8인데요. Alt 텍스트가 익스플로어 6, 7. 이때는 마우스 올라가면 여기에 도움말이 떴어요. 도움말이 떴는데, 사실은 Alt 텍스트의 성격이 도움말 성격이 아니에요. 풍선 도움말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스플로어 8 이전 버전이 버그였다는 얘기죠. 그 이전 버전이 버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lt 텍스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어떤 사람 컴퓨터에서는 이미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서핑할 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탁 걸리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이미지에 대해서 고양이라고 보이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경로를 좀 틀리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CAT에 여기에다가 뭐 숫자 1이라도 넣어볼게요. 그럼 경로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오는 형식으로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F12번. 자, 확인해 보면 이미지는 안 나오지만 정보는 나오죠. 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Alt 텍스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문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풍선 도움말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옛날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문이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자, 그럼 텍스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에 나오는지. 자, 텍스트에다가 하는 것은 타이틀이라는 걸 써주게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 글을 써볼게요. 자, 요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드래그하고 보시면 여기 타이틀 부분이 안 나오는데요. 타이틀 부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요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링크라는 거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Shift 누르고 3자 누르면 샵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 타이틀이 떴는데 일반적인 텍스트에는 타이틀을 넣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써줄게요. 자, F12번.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고양이라고 나오죠. 네, 타이틀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이미지에도 내가 꼭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제가 자, 타이틀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저장을 해보면
어때요? 고양이라고 나오죠? 근데 굳이 이미지에도 이렇게 도움말이 뜨게 하고 싶다면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익스플로어 8이 정상이고 7과 6이 정상이 아니다. 알트 텍스트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 요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일단 뺄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미지에 대한 정렬 부분 소개할게요. 보시면 이미지 정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옆에다가 얼라인 그 다음에 정렬 방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써줄 것은요 탑, 미들, 버텀입니다. 탑, 미들, 버텀이에요. 자, 요걸 일단 넣어줄 건데 한번 일단 만들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디자인 뷰에서 제가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면 P 태그가 먹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뷰에서 커서가 여기 오른쪽 끝에 있죠. 이때 엔터 눌러주시면 밑으로 내려갔죠. 코드 뷰 확인하면 이렇게 P 태그가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 다시 한번 캐치 GIF를 부르고요. 자, 그럼 여기 Alt 텍스트는 안 넣어줘야 됩니까?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옆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줬는데요. 자, 이미지 기준으로 보면 글씨가 어디에 옵니까? 이미지 끝선에 오죠. 오른쪽 끝선에 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기 얼라인이란 부분 있죠? 여기에서 탑으로 한번 놔볼게요. 자, 탑으로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가서 붙죠. 위에 가서 붙습니다. 이번에는 미들, 가운데 붙죠. 그 다음에 버텀, 밑에 붙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있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렇게 글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지 있고 글이 있고 자,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 이미지한테 여러분이 얼라인을 뭘 줘야 됩니까? 탑을 줘야 위에서부터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렇겠죠? 해서 여러분이 미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글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정렬 잡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앱솔루트 미들, 앱솔루트 버텀 요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다 글을 제가 영문으로 써볼 건데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구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요. 이미지 선택하고 제가 일단 버텀이 아닌 자, 앱솔루트 버텀으로 한번 놔볼게요. 살짝 올라가죠. 다시 봐요. 버텀 내려갑니다. 앱솔루트 버텀 약간 올라가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지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미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영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 P자라든지 G자라든지 이런 건 밑으로 좀 내려오잖아요. 자, 요렇게 끝선에 맞지 않고 밑으로 약간 뻗어나오는 P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영문에 해당하죠. 요건 요렇게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미들로 놓고 볼게요. 이때와 앱솔루트 미들 봅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미지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레프트 말고 라이트 말고 일단 라이트부터 볼까요? 라이트. 자, 라이트로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글씨가 나중에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오른쪽, 글씨가 왼쪽이죠.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레프트.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글씨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베이스 라인 그러면 기준선, 기본 라인이 되고요.
디폴트도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 자, 이미지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텍스트 탑, 텍스트를 위로 올려라. 옆에 온다면 이미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이 결과값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 방식에 대해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잡고 잡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코드뷰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코드뷰 보시게 되면 img src에서 이미지 경로 나왔죠. alt 태그 나왔죠. width 값, height 값 나왔죠. 여기에 얼라인에 텍스트 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직접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ALIGN 얼라인 그 다음에 원하는 거, 그래서 나는 미들로 하겠다. 미들 이렇게 주시고 디자인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글씨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백을 좀 주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다가 V라는 건 뭡니까? V 스페이스죠. 상하입니다. 상하. 버티컬이죠. H 뭐예요? 호리젠탈이죠. 수평이죠. 자, 여기다 제가 20이라고 적고 엔터를 눌러보면 좌우로 20픽셀씩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 정렬을 잡아가는 겁니다. 웹 디자인, 웹사이트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픽셀 다진으로 조금씩 이동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1픽셀만 어긋나도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여러분이 꼭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일단 이건 저장을 하고요. 챕터 5에다가 응용편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실전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글을 써보겠습니다. 제목글은 자, 코드뷰에서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목글이니까 H로 시작하겠죠. H1 태그로 해서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디자인뷰 확인 들어갔죠. 자, 그럼 밑에다가 제가 일단은 p 태그를 넣어서 글을 좀 써줄 거예요. 자, p 태그 넣고요. 그 다음 p 태그 닫아주고 안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 줄 밑으로 내리는 건 뭡니까? br 태그죠? 아이고, 여기다가 br. 자,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와 이미지의 링크와 이미지 정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뷰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글 들어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 태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p 태그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공간 띄우고요. 여기 안에다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블락큐 한번 넣어줘 볼까요? 예, 블락큐 태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닫아주고요. 확인해 보면 자, 옆으로 이만큼 밀린 거 확인되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줄게요. 눌러서 자, 이번에는 드림이브 아이콘 요거 한번 넣어 줄게요. 자, 여기 슈어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제가 가르친 학생분이 저한테 요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큐티하고 이쁜 이미지들이죠. 예, 요즘 네이트 쪽 그 모바일 쪽 사이트 작업하고 있던데 예,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근데 요런 말이 뜹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장을 아직 HTML 안 했거든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취소 눌렀는데요.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파일의 경로를 얘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저장부터 해야죠. 파일에 세이브 챕터 05 여기서 제가 pply apply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lt 텍스트 드림위버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들어갔죠? 자, 이미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미지도 조금 밀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기 블락큐 여기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하시겠지만 이미지가 인용문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다른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만큼 공간이 떨어진다고 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해보죠. 텍스트에 여기에서 요거죠. 그죠? 여백 띄우기 요걸로 한 번 갖고 오면 좀 부족하고요. 자, 이렇게 4번 떨어져 볼게요. 붙여넣기 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요렇게 해서 확인.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 디자인 뷰에서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자, 요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에 대해서 글씨가 여기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들 해주시면 되겠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백 띄우기도 할 건데 글씨와 여백이 지금 적당하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코드뷰 가서 볼게요. 지금 드림위버 아이콘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요만큼 제가 여기까지죠. P태그 열림 태그부터 P태그 닫힘 태그 드림위버 글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카피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 번째 이렇게 이름 바꿔주고요. 디자인 뷰 가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겠는데요. 드림위버의 강점 볼까요? 자,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 아이콘 선택하고요. 열기. 어때요? 코드뷰를 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죠. 자, 그럼 글씨도 바꿔줘야겠죠. 여기다가 포토샵. 자, 제가 아는 학생분은 이 포토샵을 포로샵이라고 얘기하던데 영어 강사입니다. 그분이 이거 포로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포로샵. 그게 정답이겠죠. 저도 앞으로 포로샵이라고 하랍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포토샵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다가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일단 디자인 뷰 가서 보죠. 자, 그럼 얘도 바꿔주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서 바꿔볼게요. 노란색 폴더를 눌러보면 똑같이 떠요. 얘를 선택하고 노란색 폴더, 요거 폴더 모양. 자, 얘는 일러스트 아이콘 넣어보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글 여기서 바꿀 수도 있겠죠. 일러스트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그럼 글씨만 요렇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요 글씨만 굵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요 글씨도 굵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씨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H3이라든지요. 요렇게.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일반 글씨가 H3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는 드래그해서 똑같이 H3으로 네, 요렇게 해서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넣어줬다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드림위버 아이콘이란 글씨는요, 제가 폰트 컬러를 그린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글씨 옆에서
폰트 컬러, 그래서 그린 컬러로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고 닫아주고 끝에다가 폰트 닫힘 태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토샵, 여긴 파란색 넣고 싶어요. 그래서 폰트 컬러,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자 여기도 폰트 컬러, 자 일러스트는 오렌지죠. 네, 이렇게 해서 꺾인 가루 꼭 닫아주고 그 끝에도 닫힘 태그 넣어주시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나름 재밌게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다가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코드뷰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p 태그 넣어줄게요. 아 이번엔 div 넣어볼까요? div, 그 다음에 div로 닫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넣어줄게요. 앞에 저작권 앞에다가 end copy 한번 넣어볼까요? end copy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글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간격을 좀 떨어져 주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사실은 여기 div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요. div 선택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 div는 이거 또 클래스로 넣어줘야 되니까 안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 편법을 한번 써볼게요. p 태그를 넣어줄 건데, 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p 태그예요. 요렇게. 자 디자인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줄간격은 띄워주죠. 요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자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합 편집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